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요즘에는 뭐 어딜 가든 CCTV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나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주는 철의 여인입니다. 이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언뜻 봤는데 포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영화를 보러 가시기 귀찮으실 때 있죠, 극장으로. 네. 그리고 만화를 보러 만화방에 책을 빌리러 가기 귀찮으실 때 있죠. 네네. 집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예, 예.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그런 걸 가능하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통신사에서 나오셨나요? 아니요, 통신사는 아니고요. 예, 예. 네, 그런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된 컨텐츠들을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전달을 한다. 네네네. 감이 안 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전자기기를 이용한 끊임없는 테스트. 선반 위에 놓여진 정체불명의 기계들. 알 수 없는 암호를 해독하는 모습까지. 지금 이곳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인터넷 안전의 최전방을 꿈꾼다. 이곳은 영상 정보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내 대표 디지털 보안업체.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라 그러면 영상, 음성, 이미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멀티미디어 포맷의 디지털로 된 데이터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업입니다. 컴퓨터의 화면 캡처를 막는 데이터 보안에서 개인정보 시스템 보호에 이르기까지 각종 영상 정보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을 도맡아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사용자의 고유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도용을 방지하는 보호 모듈인데요. 그 고유 정보를 이용해서 콘텐츠 이용 기간이나 횟수를 정하고 인가된 단말기에서만 동작하고 캡처가 방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테스트 및 문제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기능성 테스트를 위해서인데요.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 업체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보안뿐만이 아니라 기능성 테스트를 그 문제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실. 지난 16년의 생생한 노하우가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메트릭 사이퍼, 블럭 사이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첨단 기술로 IT의 미래를 그려가는 이영 대표. 놀라운 기술력 뒤편엔 남모를 노력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해외에 어떤 트렌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스타디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고민하는 디지털 보안 1세대의 도전. 원천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해서 저는 기술력 있는 벤처로 상장하는 그런 여성 기업인이 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여성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저는 네. 이 기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딱 해갖고 우클릭을 딱 하는데 나 이거 복사해갖고 붙여넣고 싶은데 복사가 안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에서 네네. 분명히 저도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조금 돌거든요. 네, 네. 그래 이건 난데 이건 난데 내가 이 사진을 좀 퍼가고 싶은데 블로그에서 내가 퍼가고 싶은데 내가 나를 못 퍼가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정리를 하면 네. 이런 거 맞습니까? 제가 감을 맞습니다. 잡은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예,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그 디지털 컨텐츠, 영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만화, 그다음에 여러분 대학교 갈 때 수능 공부하셨죠? EBS랑 강남구청 인강. 네네. 그래서 이제 PC나 PMP로 컨텐츠 내려받으시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불법으로 유출하시거나 복사하시거나 하는 걸 못하는 솔루션을 지금 언급한 사이트에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말에도 기업에 있는 예. 네트워크에 접속하셔서 이 업무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전자화돼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 SKT그룹 뭐 이런 큰 대기업의 업무망 시스템에 업무 내용을 보호하는 것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걸 개발하신 거예요. 네네네. 야, 그 어려운 거를 다 이렇게 만드셨네요. 네, 만들었습니다. 예,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6년 됐습니다. 창업 16년 차시고요. 예, 카이스트 출신이십니다. 예, 야, 이 반응이 또 오네요. 네네. 네, 대한민국 보안 1세대 네. 한국 여성 벤처협회 회장. 네네. 네, 요렇게 네.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아주 또 좋은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부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2000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2년도에 제품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만 하면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공짜라는 개념이 아주 성행했어요. 개인용 소프트웨어? 그거 다 공짜로 카피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만연해요. 40개의 제조사가 하루아침에 다 부도가 났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몇 가지 꼭 이것만은 챙기세요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저 후배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 지난 16년간의 창업 스토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1993년도에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에서 암호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암호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암호라 그러면 스파이, 간첩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암호학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우리는 해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읽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해독하기 힘든 어떤 형태로 바꾸는 기술, 그다음에 바꿔진 것들을 다시 원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또 바꾸는 기술, 이런 것들을 수학적 이론이나 전산학적 이론이나 정보공학적 이론에 의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군사 쪽에서만 쓰였었는데 90년대에 인터넷이 전 세계로 깔리기 시작하면서 민간 부분에 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신학문으로 공부를 했고요. 제가 암호학을 공부했던 그 1세대들은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학생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굉장히 수월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끊김 현상도 많았고 느리고 그다음에 PC 통신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혜의 자원이죠. 대덕 연구단지 내에서는 굉장히 네트워크 상황이 좋았었고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뉴스들이나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택배 시스템을 받으시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조만간 한 2003년, 4년 정도 되면 전 세계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깔릴 거야. 그리고 디지털로 된 컨텐츠나 자산, 데이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DHL이나 한진택배 같이 뭔가 디지털로 된 하이웨이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날라줄 업체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미리 개발을 좀 해놓으면 어떨까? 이래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창업입니다. 학교 다닐 때 창업을 했고요. 카이스트 선후배 4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순탄했어요. 한 20억 정도 투자를 받았었고요. 우리가 꿈꾸는 신개념의 기술들에 대해서
업계에서 많이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2년도에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제품을 팔 땐 고객사들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고객사들이 먼저 아세요. 그러면 가서 설명할 때 경쟁사 대비 이 기능이 좋습니다. 아니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파는데 우리는 어떻게 팔았냐면 디지털로 된 컨텐츠나 데이터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왜요? 아, 그게 앞으로 사업 전망이 있거든요.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일단 익숙하지도 않는 솔루션이었고 그다음에 경쟁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였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기업들은 네임밸류 때문에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썼고요. 그다음에 영세한 곳에서는 이 사업을 내가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등포 고시학원 같은데 발품을 팔면서 지금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책으로 강의하시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걸 안전하게 결제를 받아서 불법으로 카피 안 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열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DRM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솔루션의 약자가 DRM인데요. 국내 한 1위로 우뚝 섰습니다. 그게 한 2006년도 정도였는데요. 사실 그 상처투성이인 영광이었고요. 맥이 굉장히 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만 하면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공짜라는 개념이 아주 성행했어요. MP3 같은 거 다 그냥 공짜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당연히 누려야 되는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해야 되는 솔루션을 얼마를 돈을 주고 살 것 같으세요? 내가 공짜로 보고 싶은 컨텐츠를 당연히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용 소프트웨어 그거 다 공짜로 카피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만연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무료로 쓰고 싶은 컨텐츠를 보호하는 솔루션. 그다음에 개인용 소프트웨어는 다 공짜여야 되는데 개인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개인용 상용 소프트,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었다면 아니면 적어도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시애틀, 실리콘밸리 굉장히 많이 PT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고 사는데 거기 갔더니 동쪽 끝에 있더군요. 그리고 IT 전체 마켓 규모의 대한민국은 1%였습니다. 메이저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쓰는지, 무엇을 파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망은 우리나라만 앞서 있었지 세계 시장은 아직도 시작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다 싸서 다시 돌아왔고요. 오자마자 또 경제 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한 45명 됐었는데 3분의 1 정도를 정리해야 되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1대1로 다 면담을 하고 위로금을 주고 퇴직금을 주는 과정에서 그 작업을 다 끝났을 때 저 개인적으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술의 전당 뒤편에 차를 세워놓고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사업했나? 지금도 사실 얘기하니까 엄청 울컥하는데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그 PMP라고 여러분 다 쓰셨잖아요. 멀티미디어 포터블 디바이스. 국내 40개 제조사에서 제조 단계에 저희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무 곳에서나 PMP를 사시면 네이버에 영화를 보시든지 EBS의 수능을 보시든지 YBM 시사에서 어학을 들으시든지 결제만 하시면 컨텐츠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저희가 불법으로 유출되지 않는 모듈을 PMP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서비스 업자들이 다 오픈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40개의 제조사가 하루아침에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또 쌓아 올렸는데 고객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이 빨랐던 대한민국,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 안에서 경험해볼 수 있었던 기쁨은 있었으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밤을 새고 그래도 이게 팀플레이라는 게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세 가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터전을 만들고 내가 비즈니스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신뢰감을 깨트리지 않고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터득했고요. 그게 이제 철학이자 기업가 정신. 내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기업인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몇 가지 꼭 이것만은 챙기세요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업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있는 회사에 가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걸 창업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시장이 원하는 게 있어요. 너무 빨리 개발을 하면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이 기다렸다가 제품을 팔 수 있는 업체도 있지만 그 기회가 영영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멘토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것을 비껴가고 넘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때 선배님들이 그거 이런 거야 라고 했으면 끝날 일들을 혼자 너무 고생하면서 소모하면서 본게임이 왔을 때 지치는 경우를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꼭 팀을 만드십시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4명이 시작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저 혼자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창립 멤버들 그리고 함께 가는 멤버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크기와 스피드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16년 경험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이 4가지 준비를 하신 뒤에 창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제 16년 간의 걸어온 여정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그 16년간의 그 여정을 네. 16분 정도의 이야기를 하실래니까 네네네. 사실 우리가 또 많이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딱딱 집어서 포인트를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던 게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IT 같은 경우에는 IT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네. 기술 개발에 네. 예, 그 변화에 쫓아가고 계시나요?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열심히. 예전에는 그 PC에 윈도우만 했으면 됐는데 네네네. 요새 맥킨토시 나오죠. 스마트폰 나와서 안드로이드 나오죠. 네. iOS 나오죠.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가상화 나오죠. 그래서 반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합니다. 아, 이런 기술이 오.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좀 개발해 놓자. 예. 그리고 반 정도는 어라 나왔네. 빨리 개발해야겠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IT 해외 시장의 개척로는 어떻게 진출을 하신 거예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냥 무조건 미국으로 배낭 메고 갔고요. 네네. 그래서 그땐 용기 100배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리얼 네트워크스나 큰 기업들한테 이메일 보냅니다.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만나줘요.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하고 기술 검토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환경이 많이 시장 환경이 달라요. 네네네. 근데 그 갭들이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시작해서 많이 지쳤지만 지금이 사실 적기인 것 같고요. 네네네. 계속 해외 수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해외 시장을 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언어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네.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안 되더라도 뭐 이렇게 종이에 써서라도. 종이에 써서라도.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시도를 해라. 그럼요. 예. 비즈니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네네.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말입니다. 야, 여기 자막에 나가고 있어요. 네네. 비즈니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결과가 나온다. 네네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보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보입니다. 예. 보입니까? 네. 저는 안 보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안 보이지만 네네. 대표님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미래의 억만장자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예전부터 저희 삼촌하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무서워서 꽁꽁 감추고만 있어요. 관련 업종 대표님들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싶고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가 좀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 지적재산 관련해서 이게 유출이 되거나 안 좋은 분들한테 넘어갔을 때는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꽁꽁 싸매고만 있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도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취한 행동 모션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하려면 이게 특허나 상표권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청 같은 곳에서 창업을 전제로 한 그 특허나 이런 등록할 때 지원을 해주거나 컨설팅 해주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 받는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등록 후에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네네네. 우선적인 문제이고 네네. 이 현실적인 방안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 대표님에게 네. 디지털 보안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보안이란 네, 꿈으로 가는 철도다. 철도다. 음. 이유는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저할 때 가능합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16년간 일을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늘 처음 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 또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행복감을 맛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디지털 보안은 네. 예, 신세계로 가는 아니면 꿈을 실현하러 가는 철도와 같은 게 아니었나 철도다. 싶습니다. 네. 예. 예, 대표님이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길을 더 철도를 타고 나아가야 될까요? 이게 한 나이가 들고 이 경험이 쌓여지면서 내 회사에 대한 생각이 사회적인 그 생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기업인들이 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데 일조하고 싶은 게 네. 제 사회적 이영의 하나의 바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이자 기업인으로서의 이영은 이 출발선에서 늘 최초였습니다. 네. 이제 꼬린 지점에서도 무언가 의미 있는 최초들을 찍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네. 저에게 그런 새로운 의미 있는 최초의 꼬리표가 붙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네.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네, 대표님의 이름처럼 네. 이영. 네네네. 야, 딱 그 시점을 두고 달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스 있으십니다. 예. 그런 소리 조금 듣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께서 거침없는 행진을 네. 그 철도를 타고 네. 멋지게 나아가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영 대표님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데요. 운명의 여신이 당신에게 손짓하는 그날까지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수많은 큐브들. 되게 심플하게 잘 쳐보셨어요. 흥유 씨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핏감도 좋고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인 1조로 진행되는 의문의 상황극. 불판 위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불쇼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공개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차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창업하십시오. 젊은 친구들이랑 이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같은 호흡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창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신의 보물을 찾을 시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